안녕하세요. 북스텔라입니다. 어린 왕자 세 번째 시간입니다. 드디어 여행을 시작한 어린 왕자의 이야기. 함께 해볼까요? 그럼 오늘도 좋은 밤 되세요. 10장 어린 왕자의 별은 소행성 325, 326, 327, 328, 329, 330이 있는 지역에 있었다. 그래서 그는 일자리를 찾고 경험도 쌓기 위해 그 소행성들을 하나씩 방문하기 시작했다. 첫 번째 별에는 왕이 살고 있었다. 그 왕은 주홍색과 흰색의 모피 옷을 입고 간결하지만 위엄 있는 왕좌에 앉아 있었다. 오, 드디어 신하가 나타났군. 어린 왕자를 발견한 왕이 외쳤다. 그러자 어린 왕자는 생각했다. 한 번도 본 적 없으면서 어떻게 나를 알아볼 수 있다? 왕에게는 세상이 아주 단순하다는 걸 어린 왕자는 알지 못했다. 모든 사람이 자기 신하인 것이다. 가까이 오너라. 자세히 보자꾸나. 왕은 드디어 누군가의 왕이 된 것이 자랑스러운 듯 말했다. 어린 왕자는 앉을 곳을 찾아 두리번거렸지만 그 별은 온통 화려한 망토로 뒤덮여 있었다. 그래서 계속 서 있게 된 그는 피곤해서 하품이 나왔다. 왕의 앞에서 하품을 하는 건 예의에 어긋나는 것이다. 하품을 그만다. 참을 수가 없었어요. 아주 긴 여행을 했는데 잠을 못 자서. 그렇다면 하품을 하도록 명한다. 하품하는 사람을 못 본 지도 몇 년이 지났느니라. 이젠 하품하는 것도 신기해 보이는구나. 자, 다시 하품을 하라. 이건 명령이다. 그렇게는 주눅이 들어서 이제 하품이 안 나오는걸요? 어린 왕자가 얼굴을 붉히며 말했다. 그럼 짐이 명령하건대 어떤 때는 하품을 하고 또 어떤 때는 그가 무언가 중얼거렸는데 화가 난 것 같았다. 왕은 무엇보다 자신의 권위가 존중받는 것을 중요하게 여겼기 때문이다. 그는 자신의 명령에 거역하는 것을 참지 못했다. 그는 절대 군주였다. 하지만 좋은 사람이었기 때문에 합리적인 명령을 내렸다. 그는 평소에 이렇게 말하곤 했다. 침이 만약 어떤 장군에게 바다새로 변하라고 명령했는데 그 장군이 명령을 따르지 않는다면 그건 장군의 잘못이 아니라 침의 잘못이니라. 앉아도 될까요? 어린 왕자가 조심스럽게 물었다. 너에게 앉을 것을 명한다. 왕이 흰 담비 모피의 망토 자락을 위엄 있게 여미며 대답했다. 그런데 어린 왕자는 의아한 생각이 들었다. 그 행성은 아주 작았다. 대체 이 왕은 무엇을 다스리는 거지? 폐하, 실례지만 한 가지 질문을 해도 될까요? 내게 질문하는 것을 명한다. 폐하께선 무엇을 다스리시나요? 전부 다스리지.
왕이 간단히 대답했다. 전부? 왕은 조심스레 자신의 행성과 다른 행성들과 별들을 가리켰다. 저기 보이는 전부를요? 전부! 그는 절대 군주일 뿐 아니라 우주의 군주였기 때문이다. 그럼 별들도 폐하께 복종하나요? 물론이지. 바로 복종한다. 짐은 불복종은 용납하지 않느니라. 어린 왕자는 그런 힘이 있다는 것에 감탄했다. 만일 어린 왕자에게 그런 힘이 있었다면 의자를 끌어당기지 않고도 하루에 44번뿐 아니라 60번, 아니 100번이라도 해가 지는 걸 볼 수 있었을 것이다. 그러다 두고 온 자신의 작은 별 생각이 나서 조금 울적해진 어린 왕자가 용기를 내어 왕에게 자비를 구했다. 저는 해가 지는 풍경이 보고 싶어요. 부탁드릴게요. 해가 지도록 명령해 주세요. 만일 짐이 어떤 장군에게 나비처럼 이 꽃에서 저 꽃으로 날아보라거나 바닷새로 변하라고 명령했는데 그 장군이 명령을 지키지 못한다면 그것은 짐의 잘못인가 장군의 잘못인가? 폐하의 잘못이겠죠? 그렇지. 누구에게든 할 수 있는 것을 요구해야 하느니라. 무엇보다 권력은 이성에 바탕을 두어야 하는 법. 만일 네가 네 백성들에게 바다에 뛰어들라고 명령한다면 그들은 혁명을 일으킬 거야. 짐의 명령은 합리적이기 때문에 명령을 지키도록 요구할 권리가 있느니라. 그럼 제가 해가 지도록 해달라고 말씀드린 건요? 네가 청한 해가 지는 풍경은 곧 보게 될 거야. 짐이 명령을 내리겠노라. 하지만 짐의 통치 원칙에 따라 여러 상황이 맞아질 때를 기다리겠노라. 그게 언제쯤이에요? 왕이 두꺼운 달력을 뒤적거리더니 대답했다. 그러니까 언제냐면 오늘 저녁 7시 40분경이 되겠군. 그때가 되면 짐의 명령이 얼마나 잘 지켜지는지 알게 될 것이야. 어린 왕자는 하품을 했다. 그는 해 지는 풍경을 놓쳐버린 게 아쉬웠다. 게다가 벌써 지루해졌다. 이제 여기선 더 할 일이 없어요. 전 가볼게요. 가지 마라. 신하가 생긴 사실이 자랑스러웠던 왕이 말했다. 가지 마라. 너를 대신으로 임명하겠노라. 무슨 대신이요? 법무 대신. 하지만 판결을 받을 사람이 아무도 없잖아요. 그건 모르겠노라. 짐은 아직 왕국을 다 둘러보지 못했느니라. 짐은 매우 연로하나 이곳엔 마차둘 자리도 없고 걸어다니자니 힘이 드는 일이로다. 아, 제가 이미 다 봤어요. 행성의 반대편을 힐끗 쳐다본 어린 왕자가 말했다. 저쪽에도 아무도 없어요. 그렇다면 너 자신을 심판하도록 하라. 그게 제일 어려운 법이지. 만일 자신을 제대로 심판할 수 있다면 그것이야말로 지혜롭다는 뜻이니라. 자신을 심판하는 거라면 어디서든 할 수 있어요. 꼭
여기에서 살 필요는 없어요. 왕이 말했다. 심해 행성 어딘가에 늙은 쥐 한 마리가 살고 있느니라. 밤에 찍찍거리는 소리가 들리노니 너는 그 늙은 쥐를 심판하고 가끔 사형 선고를 내리도록 하라. 그러면 쥐의 목숨이 네 판결에 달려있게 되느니라. 목숨을 구해주고 싶다면 그때마다 사면을 해주면 되느니라. 한 마리밖에 없으니 말이다. 어린 왕자가 답했다. 전 사형 선고를 내리고 싶지 않아요. 전 그냥 가는 게 좋겠어요. 아니 된다. 떠날 준비를 마친 어린 왕자였지만 이 나이든 군주를 슬프게 하고 싶지 않았다. 만일 폐하께서 명령이 지켜지길 바라신다면 저에게 이치에 맞는 명령을 내려주세요. 예를 들면 당장 떠나라고 명령을 내리시는 거죠. 제 상황도 적당한 것 같고. 왕이 아무 대답을 하지 않자 잠시 망설이던 어린 왕자는 한숨을 내쉬며 길을 나섰다. 그러자 다급해진 왕이 소리쳤다. 짐이 너를 대사로 임명하노라. 그는 아주 위험 있는 모습이었다. 여행을 하면서 어린 왕자는 속으로 생각했다. 어른들은 정말 이상해. 11장 두 번째 행성에는 허영심 많은 사람이 살고 있었다. 아, 여기 숭배자가 나타났군. 어린 왕자를 발견한 허영쟁이가 멀리서부터 소리쳤다. 허영심 많은 사람은 다른 사람들이 모두 자신을 칭송할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안녕하세요. 재미난 모자를 쓰셨네요. 이건 인사를 하기 위해서야. 사람들이 내게 환호를 보내면 이 모자로 인사를 하지. 근데 아쉽게도 여길 지나가는 사람이 없어. 아, 그래요? 무슨 말인지 이해하지 못한 어린 왕자가 말했다. 그러자 허영쟁이가 말했다. 손뼉을 쳐봐. 어린 왕자가 손뼉을 쳤다. 그러자 허영쟁이가 모자를 들어 올리며 겸손하게 인사했다. 왕을 만났을 때보다 더 재밌는걸? 어린 왕자는 속으로 생각했다. 그리고 다시 손뼉을 쳤다. 허영쟁이는 또다시 모자를 들어 올리며 인사했다. 5분쯤 해보자. 어린 왕자는 단조로운 놀이에 지루해졌다. 그러다 모자를 떨어뜨리면 어떻게 해요? 하지만 허영쟁이에겐 들리지 않았다. 허영쟁이는 칭찬 말고 다른 말은 듣지 못했다. 너는 나를 정말 많이 칭송하는구나. 칭송한다는 게 무슨 뜻이에요? 칭송한다는 건 내가 이 행성에서 제일 잘생기고 옷도 제일 잘 입고 제일 부자이다, 제일 똑똑하다는 걸 인정한다는 뜻이야. 하지만 이 행성엔 아저씨 혼자잖아요. 부탁해. 어쨌든 날 칭송해줘. 당신을 칭송해요. 근데 그게 아저씨한테 무슨 소용이 있어요? 그리고 어린 왕자는 길을 떠났다. 어른들은 정말 이상해.
어린 왕자는 여행을 하면서 이렇게 생각했다. 12장. 다음 행성에는 주정뱅이가 살고 있었다. 잠시 머물렀지만 이 행성에서 어린 왕자는 몹시 우울해졌다. 거기서 뭘 하고 계세요? 어린 왕자가 주정뱅이에게 물었다. 말없이 앉아있는 그의 뒤로 빈 병과 마시지 않은 술병들이 잔뜩 쌓여 있었다. 술 마셔. 주정뱅이가 우울하게 대답했다. 술을 왜 마셔요? 잊어버리려고. 뭘 잊으려고요? 어느새 그가 안쓰러워진 어린 왕자가 물었다. 부끄러운 걸 잊어버리려고. 주정뱅이가 고개를 떨구며 털어놓았다. 뭐가 부끄러워요? 그를 도와주고 싶었던 어린 왕자가 물었다. 술 마시는 게 부끄러워. 주정뱅이는 이 한마디를 던지고 말문을 닫아버렸다. 그래서 어린 왕자는 어리둥절한 채로 길을 떠났다. 아무리 생각해도 어른들은 정말 너무 이상해. 여행을 하며 어린 왕자는 속으로 생각했다. 13장. 네 번째 행성은 어느 사업가의 별이었다. 이 사람은 너무 바빠서 어린 왕자가 도착했는데도 고개조차 들지 않았다. 어린 왕자가 말했다. 안녕하세요? 아저씨, 담뱃불이 꺼졌네요. 셋 더하기 둘은 다섯, 다섯 더하기 일곱은 열둘, 열둘에다 셋은 열다섯. 안녕. 열다섯에 일곱은 스물둘, 스물둘에 여섯이면 스물여덟. 다시 풀 붙일 시간도 없구나. 스물여섯에 다섯은 서른하나. 그럼 모두 5억 162만 2,730일이군. 5억 얼마라고요? 너 아직 거기 있었어? 우와, 나도 모르겠어. 난 할 일이 너무 많아. 난 중요한 일을 하는 사람이야. 쓸데없는 얘기를 하며 빈둥거릴 시간이 없다고. 둘에 다섯을 더하면 일곱. 5억 얼마라고요? 한 번 한 질문은 절대 포기하지 않는 어린 왕자가 되물었다. 사업가가 고개를 들었다. 내가 이 행성에 산 54년 동안 방해를 받은 건 딱 3번이야. 첫 번째는 22년 전 어디선가 풍뎅이 한 마리가 날아와 떨어진 때였지. 풍뎅이가 끔찍한 소리를 내서 한 가지 계산에 4군데나 틀렸어. 두 번째는 11년 전에 갑자기 류머티즘이 심해졌을 때야. 운동을 잘 안 하거든. 빈둥거릴 시간이 없단 말이야. 난 중요한 일을 하는 사람이니까. 그리고 세 번째는 바로 지금이야. 그러니까 내가 말한 게 5억. 뭐가 5억이라는 거예요? 사업가는 조용히 일하기에 이미 글렀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이따금 하늘에서 볼 수 있는 저 작은 것들 말이다. 달이요? 아니, 반짝이는 작은 것들 말이야. 꿀벌이요? 아니, 게으름뱅이들을 공상에 잠기게 만드는 황금빛의 작은 것들 말이야.
아, 별이요. 그래, 별들 말이야. 근데 5억 개의 별로 뭘 하는 건데요? 5억 162만 2731개지. 난 중요한 일을 하는 사람이야. 아주 정확하지. 그 별들로 뭘 하는 거예요? 내가 아는 거? 네, 아무것도 안 해. 그 별들을 소유하는 거지. 그 별들을 소유한다고요? 그래. 하지만 내가 왕을 만난 적이 있는데 왕은 소유하지 않아. 별들을 다스리지. 그건 전혀 다른 거야. 그럼 별을 소유해서 뭘 하는 거예요? 그걸로 부자가 되는 거지. 부자가 되면 뭘 하는 건데요? 다른 별을 살 수 있지. 누군가 다른 별을 찾아낸다면 말이야. 이 사람은 그 주정뱅이 아저씨와 비슷한 얘기를 하네. 어린 왕자는 속으로 생각했다. 하지만 어린 왕자는 또 질문을 했다. 어떻게 해야 별들을 소유할 수 있어요? 그럼 별들은 누구 건데? 몰라요. 그 누구의 것도 아니겠죠. 그렇다면 그 별들은 내 거야. 내가 제일 먼저 소유할 생각을 했거든. 그러면 되는 거예요? 물론이지. 네가 누구의 것도 아닌 다이아몬드를 발견했다면 그건 네 거야. 네가 주인 없는 섬을 하나 발견했다면 그것도 네 거고. 누구도 나보다 먼저 별을 소유하겠다는 생각을 하지 않았으니 별들은 바로 내 소유인 거야. 그러네요. 그럼 그걸로 뭘 해요? 그걸 관리하지. 난 그 숫자를 세고 또 계산을 해. 그건 아주 어려운 일이야. 어린 왕자는 여전히 만족스럽지 않았다. 난 목도리 하나를 갖고 있는데 목에 두르고 다닐 수도 있어요. 꽃도 한 송이 있는데 그 꽃을 꺾어서 갖고 다닐 수도 있어요. 근데 아저씨는 별들을 딸 수 없잖아요? 그래. 하지만 저금을 해둘 수는 있어. 그게 무슨 말이에요? 작은 종이에 내 별의 개수를 적어 놓는 거야. 그리고 그 종이를 서랍에 넣고 자물쇠를 채워두는 거지. 그게 다예요? 그거면 돼. 재밌는걸? 하지만 별로 중요한 일은 아니야. 어린 왕자는 생각했다. 어린 왕자는 중요한 일에 대해 어른들과는 전혀 다른 생각을 갖고 있었다. 나는요, 꽃을 한 송이 갖고 있는데 매일 물을 줘요. 화산도 3개 갖고 있어서 매주 청소를 해줘요. 꺼져 있는 휴화산도 청소를 해주고요. 내가 소유한다는 건 화산이나 꽃에게 도움이 되는 일이에요. 하지만 아저씨는 별들에게 아무 도움이 되지 않잖아요. 사업가는 입을 열었지만 마땅한 대답을 찾지 못했고 어린 왕자는 다시 길을 떠났다. 정말 어른들은 너무 이상한 사람들이야. 어린 왕자는 여행을 계속하면서 이렇게 생각했다.